남희석의 울산시대 시작합니다. 제가 울산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울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수많은 공장 그리고 굴뚝의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울산에 가보니 울산은 꽃밭이었습니다. 태화강변의 봄꽃 축제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대공원에서 무려 300만 송이의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이게 꼭 이렇게 축제 기간뿐 아니라 9월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들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외지 있는 분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남희석의 울산시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랭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은요, 제가 못 보던 분이 진행을 하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김다은 아나운서를 대신해 랭킹 뉴스를 전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멋진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울산시대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설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랭킹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정장 형태의 교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교육청이 편한 교복으로 디자인 변경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어찌 된 일인지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편한 옷을 입고 싶다는 학생들이 정작 예쁜 정장형 재킷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의 재킷로망에 갈 길을 잃은 생활교복, 이번 주 랭킹 뉴스 5위였습니다. 일반 지폐보다 가로 길이가 긴 5만 원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랭킹 뉴스 4위에 자리했는데요. 이 지폐는 과연 진짜 돈이었을까요? 크기가 다른 지폐의 진위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랭킹 뉴스 이번 주 3위는 전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의 농가들도 물 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충일에 내린 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최악의 가뭄.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모내기조차 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달래줄 단비가 시원하게 내리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쩍 더워진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사람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덩달아 많아졌다고 합니다. 얌체 캠핑족들의 알박기 형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울산의 바닷가 명소.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대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교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원단체는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어른들의 당부는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정수민이었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캠핑 인구 700만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네. 요즘 진짜 난리잖아요. 요즘 용품 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예, 중고 시장에서도 캠핑 용품 차고 넘치던데. 자, 그런데 이런 캠핑족 때문에 해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이게 여름철이 되면 캠핑족들이 해변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울산은 동구 주전 해변이나 네. 또 꽃바위 쪽으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주말에 가면 정말 텐트를 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워낙 맞네요. 예.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장시간에 이 텐트를 쳐놓거나 또 캠핑카를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캠핑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박기라는 게 지금 저희 영상 뒤에 지금 보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게 지금 사람들이 없는데도 주말 낮 시간인데도요. 예. 정말 주말에 사용했다가 방치된 텐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거 어디 누가 분양한 땅도 아니잖아요, 저게. 아, 그렇죠. 그쵸? 네. 그냥 내가 찜한 거예요, 찜. 네, 그렇습니다. 언뜻 봐도 캠핑용품 그대로 다 있고 네. 어수선하네요. 예, 가정집을 정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가재도구라든지 캠핑 용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네. 이불이라든지 이제 옷은 기본이고요. 고기 불판, 냄비, 장작 정말 갖가지 캠핑 용품들이 있었고요. 어떤 곳은 또 애견집도 있었고 라디오도 있고요.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살림집을 그냥 옮겨놓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아이스박스를 열어봤더니요. 네. 술병도 많았고요. 또 먹다 남은 반찬이라든지 야채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혹시 남편을 두고 간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별다른 어떤 관리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양의 어떤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면은 텐트를 칠 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돌아가기 일수라고 저 합니다. 쓰레기 보세요. 네네. 엄청나게 쌓아놓고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네요. 이게 왜냐면 지금 갑자기 올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야, 이게 참 네. 문제입니다. 자, 이거 시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작게는 한 일주일 정도 치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이래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지역 주민이라서 한 번씩 와서 이거 심하다. 뭐 텐트 치고 놀고 싶어도 그래 되질 안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죠. 타 지역에서 와서도 어우, 저게 뭐예요? 그냥 내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볼 적에 이거는 뭐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쓰레기 그럼. 이게 저 분리수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기 상당히 안 좋죠. 자, 뭐 캠핑을 즐기고 인구가 는다. 뭐 이거야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저렇게 무법천지로 두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까? 네, 가장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과태료를 물리면 뭐 되겠죠. 과태료?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해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 수면입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 법에는 알바키 텐트를 했었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기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지금 법 개정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또 유료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변은 국가 소유지 이제 공유 네. 수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료화를 해버리면 이제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강제 철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관할구청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할 필요가 네.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동안 하질 못했었죠. 근데 이게요, 지금 바닷가로만 시작해서 그렇죠. 네. 지금 다른 지역들은 산 속에 어디에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산불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난리인데 이거는 분명히 좀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위조 지폐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조 지폐 5만 원짜리가 발견이 돼서 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네, 네. 어디 얘기? 그 울산의 한 은행 직원이요 마감을 하려고 네. 5만 원권 지폐를 이제 개수기로 샜는데요. 네. 근데 개수기에 5만 원권 한 장이 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기계에.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5만 원권 지폐를 봤더니 한 3mm 정도 네. 가로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조 지폐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위조 지폐 라고 의심을 한 거죠. 엄격하게 아주 법으로.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갔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감별기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결국은 위조 지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라고요? 크기가 다르다. 진짜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폐를 만들 때 이제 네. 절단을 하잖아요, 종이를요. 그래서 네.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가로 길이가 긴 지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네. 이제 길이가 길면 위조 지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우리나라가 그 화폐, 뭐 동전을 만들거나 네, 이 종이돈 만드는 게 최강국이에요. 그래서 네. 외국에 수출도 하는 국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전 네. 만들어서 뭐 수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고. 네. 근데 그게 3mm나 차이가 난다. 네, 네. 좀 감별하는 법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나 아까 어쩐지 저한테 왜 용돈을 주나 했더니. 제가 방송 전에 제가 5만 원 선물로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혹시 어떻게 이제 그 위패하고 진패를 구별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네. 아시나요? 어떠신가요? 자,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아는 한은 여기에 이 반사되는 네. 반짝이가 있어서 복사기를 사용을 못한다. 네. 예, 그 복사를 못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딱 불빛에 보면 심사인당 인물이 이렇게 속에 딱 비쳐서 이 부분에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보인다 이렇게. 네, 정확히 비춰서 보면. 아시네요. 예, 그리고 네. 이거 위조 지폐인가요? 이게 표정이 다른데? 아닙니다.
약간 우울하신데? 제가 위조 지폐를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D형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예, 보이네요. 네, 여기 태극기 문양하고 나온다. 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네네네. 지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기울이면요 번갈아 가면서 보여야 합니다. 아, 그러네요. 명확히 네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사임당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숫자 5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폐를 기울였을 때 숫자 5가 보여야 되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숫자 5가 아니 위조 지폐가 아닐 텐데. 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까만 거? 네, 까만 거를 이렇게 지폐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시면 네, 보이지 않으신가요? 있어요. 네, 네. 숫자 5가 아래쪽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네, 네, 네. 예, 보이고요. 5자 써 있어요, 숫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숫자 5만 원 숫자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렇게 기울이시면 네. 색깔이 변하거든요. 오, 보이시나요? 네, 좀 보이네요. 네, 네. 좀 보이시나요? 그럼 앞으로 네, 네. 시장에서 장사하시고는 돈 받으면 가야겠네. 네, 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조 지폐가 네. 좀 많이 없는 편일 거야. 뭐 다른 데에 비하면 오히려. 근데 이번처럼 그 이제 길이가 긴 경우에는요, 그렇지. 네 위조 지폐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종종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네. 3mm의 오차면 그렇게 작은 오차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예. 그 아무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재미있는 뉴스네요. 오늘도 좋은 뉴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